사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김대희 총장님? 네, 이번 주 동안 저희가 지역 자원세와 관련된 쉽게 말해서 지역의 화력발전소의 지방세 문제, 이 문제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지역에서 여러 토론회가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와 의견들 많이 좀 나누고 있고, 이렇게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어요. 지방 분권의 문제라든가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세수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작지만 지역이 좀 현안들 관련돼서 지역사회, 시민사회하고 많은 이야기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김석 총장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 일상을 거의 송두리째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YMCA도 그렇고 그러고 있긴 합니다만은 YMCA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여순 사건 다크 투어도 조금 지난주에 좀 마무리가 됐고, 심지어 여순 사건 관련된 이 역사에 탐방하는 그 가족들 모임이 있었나 봐요. 이분들이 전국에서 신청하셨는데 예?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제1호 지역인 여수 순천을 방문해 오신 거죠. 그래서 유족들의 이야기도 듣고 음악회도 하면서 그분들이 가지는 감정적 연대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YMCA 안에 노플라스틱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미경 팀장이 이걸 주관하고 있는데 이 탄핵 집회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마 이후에는 좀 열심히 좀 될 것 같고, 지난 14일 토요일에 순천에서 참 오랜만에 한 2천여 명 정도 탄핵 가격 될 때 집회 촛불 광장이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21일 날 순천 시민들이 좀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해서 좀 광장으로 모아야 된다 지금은.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일이 동진 날이잖아요. 동진날. 절기상 동지쭉 1,000그릇을 지금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 여러분, 내일 토요일 4시 국민은행 광장으로 오셔서 탄핵 소추 가결 축하 동지 팥죽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빠른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그 동지 팥죽을 드시게 꼭 내일 오후 4시에 연양동 국민은행 사거리로 와주십시오. 선착순인가요? 아닙니다. 남을 것도 같고 아니면 모자랄 것도 같은데 꼭 오셔서 같이 함께 기쁘기도 하고 또 함께 연대해야 되는 팥죽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팥죽을 기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럴 때 선행이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저희 여수 MBC 청소년 봉사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 봉사상 또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또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랬죠. 예. 바쁜 와중에 또 언제 심사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기자 말씀하시죠. 아니요, 예.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자원봉사 영역을 보니까 자신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사회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익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한 어려운 청소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격려해주는, 물론 이제 MBC가 이런 자리를 국제 라이온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었지만 어떻든 청소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또 남을 위해서 돕고 희생하는 이 자원봉사 모습들이 굉장히 참여한 친구들의 면면을 보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건 상이나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라이온스가 하고 여수 MBC가 연계돼서 하는데 심사는 YMCA가 한 거죠.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협력과 연대의 모습이 협업이라고 아닌가. 할까요? 네. 예. 또 어제 대상 받은 그 청소년 분과 함께 또 학생과 같이 인터뷰를 좀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제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에서 권한 행사에 대한 논란부터 정치권이 정말 경랑 속인데, 그보다 사회가 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또 그런 논의가 미뤄져 있고요. 민생 또한 뒤로 밀렸습니다. 자,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두 분과 함께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국민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란죄 수사와 함께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어제 전남 지역 또 비상행동 출범식이 있었죠. 참여하고 오셨죠, 두 분 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일단은 전남 지역엔 한 550개 단체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전남 지역에 550개 단체 정도 되는 엄청난 단체들이 어떻든 지금 엄중한 상황 속에서 어떻든 윤석열 탄핵 자체가 이제 헌법재판소 인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좀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 뜻을 모았던 그런 출범식이 어저께 일어났었는데 저희 뭐 출범 기자회견 하는 과정에 한덕수 권한 대행 체제가 농업 관련된 사법 다 거부권 행사를 해버렸고요. 예. 또 어제 밤에 저희도 뭐 오후 늦게 내용을 들어서 좀 당황스럽지만 검찰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던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게 결국은 탄핵과 관련되어서 윤석열 측에 엄청난 반항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결코 이게 쉽지 않겠다.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자체가 쉽지 않은 우리는 지금까지 안심하고 있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결국 이러한 그 탄핵 문제를 완수하고 또 탄핵 문제가 또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이런 것들을 좀 전남 지역 참여한 단체들이 뜻을 모아내는 그런 계기의 출범식이었습니다. 그럼요. 김석 총장님 어제 그 출범식 분위기와 함께 또 어떤 단체가 참여했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어제 당일로만 놓고 보면 547개의 단체가 참여했는데 어떤 단체가 참여했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조직 동원력이 가장 높은 민주노총부터 그다음에 뭐 농민회부터 우리가 참여하는 YMCA부터 뭐 작은 동아리부터 마을 내 역사 모임 하는 곳까지 그야말로 총망라되어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547개가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남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까지 급박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거의 한 100여 명 넘게 모여서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출범하면서 여기 이제 김대희 총장님이나 제가 요구했던 건 그런 겁니다. 지금은 광장으로 모여야 한다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광장밖에 없는 곳이다. 그리고 방금 사회자도 이야기했지만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그다음에 검찰의 이상한 태도와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제 하루 느껴지는 그 소름 끼치는 것은 윤석열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름 끼치는 상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일 14일 지역이든 서울이든 내일 21일. 내일 21일 네. 지역이든 서울이든 여전히 우리는 광장으로 모여야 우리가 우리를 믿어야 되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내란 동조범들 그리고 내란 이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국민의 힘으로 좀 우리의 힘으로 좀 꺾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당도 함께 참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정당이 다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전남 비상행동에는 모든 정당이 다 참여하고 있고 모든 단체가 거의 다 참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아마 개인 참여들까지 좀 열어놓은 가운데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결기 강한 모습을 전남 비상행동이 좀 보여주게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실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 비상행동이 촉구하는 것, 또 추구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현재 시간적으로 보면 단기적 과제가 이 내란 속의 윤석열의 즉각 퇴진이죠. 이것은 탄핵을 받았지만 아직 체포나 구금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헌법재판소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검찰이든 군대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장 윤석열의 체포와 구금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해체들 그리고 내란과 관련된 동조자들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상의 처벌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국민 주권을 어떻게 실현할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대선 과정이 있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이 있겠지만
이 과정 속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모아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것을 선거 공약 과정 속에서 담아내고 약속해내고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꾸린다고 한다면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국민들과 함께 이 개혁 과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개혁 과제를 만들어낼지도 전남 지역에서 한 600개 가까운 이 단체들이 논의와 토론과 또 국민들 광장 속에서 만들어내는 흐름들 요까지 약속하면서 출범을 좀 했던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좀 짚어봐야 될 것이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얻었던 것, 또 그때 살짝 간과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학습 삼아서 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김석 총장님? 딱 그것이죠.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켰을 때 촛불광장에서 요구하는 대개혁 요구들이 1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아무것도 된 것이 없거든요.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되는 게 없었고 그래서 그런 반성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전남 비성행동에 좀 요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 개혁의 요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켜 버린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또 두 번째는 그것을 특정한 정당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게 당시 민주당 문재인 정부였는데 거기에 너무 맡겼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내각이랄지 광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민주당 주도의 이거보다는 네. 광장에 모여 있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다양하게 국민 한 명 한 명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터 저기 어른까지 요구하는 개인의 요구들이 예. 좀 제한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 비상행동에서 요청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네. 지금 당장은 헌법재판소가 즉각적인 윤석열을 파면하게끔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윤석열 내란 이 수계에 대한 그 적극적 수사와 체포와 구금이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여기에 집중하고 사회의 대개혁 요구와 관련된 어떤 공론 과정들은 이후 추후에 광장에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나왔던 이야기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참 잘하셨는데 이번에 여야의 뭐 이렇게 연합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왜 거기에 국민은 빠졌을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광장은 광장의 역할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분화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광장의 역할을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해서 한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잡숴주기를 정치적으로 앞장서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잡숴주지 안 그러면 이 대우가 굉장히 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지난 8년 전에 있었던 과오를 다시 또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대통령만 바뀌면 그렇죠. 네, 바뀌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8년 전의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민들은 촛불광장 속에서 다양한 사회개혁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렇죠. 60일 안에. 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한테는 큰 패착이었다는 것을 이번 느낀 거죠. 학습업 가죠. 8년 전에 학습업 간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변화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의 힘과 요구들을 받아 안아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만으로는 민주당 중심의 대권만 바뀌어서는 결국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8년 전에 느꼈던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끝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친일 잔재를 청산 못했잖아요. 친일의 제도와 그리고 국가 운영 시스템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70년이 지나더라도 친일의 자식들만 오히려 떵떵거리는 세상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예. 그런 듯이 우리가 탄핵 이후에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낡은 잔재들 그리고 사법 체계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낡은 틀들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국민적 담론들을 대선 과정 새로운 또 정부 수립 과정 속에서 받아 안을 수 있는 밑바탕의 힘들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이 내란을 일으킨 당사자들과 이 사람들에 대한 아주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그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처벌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면해주는 이런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적폐청산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 이 내란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과 체포와 파면이 아주 엄격하게 국민이 요구한 대로 되어야 되고 여기에는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먹어주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엄격한 처벌과 또 그렇죠. 즉각적인 심판이 좀 이게 필요할 중요한 때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남 비상행동이 윤석열 정부 이 퇴진과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과 함께 사회 대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회 대개혁이라는 개념이 아까 김대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일단은 대통령제의 막강한 권한 이걸 분산을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헌법상으로는 뭐 대통령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뭐 분산하도록 헌법에는 여러 가지 각각의 기관들 국회라든가 사법부 행태를 주지만 너무나도 미약하거든요. 이래서 막강한 대통령제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통제할 것인지 이런 영역들 그리고 이러한 국가기관들이 또 어떻게 상호 견제해 나갈지 특히 막강한 이 검찰의 무소 불위의 이 권력들을 어떻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낼지 이런 뭐 담론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뭐 정확하게 제도화 시켜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반도가 지금 여전히 불안전한 상황이거든요.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거의 뭐 우리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뭐 군사적 대치 상황이 강한데 이걸 영구적인 평화와 통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행정부나 각각의 기관들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대안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또 이런 경제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이나 장애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혐오적 이런 사고관들 그리고 언론의 불안전한 이 자유와 독립 문제 뭐 그리고 친일적이고 친미적인 이런 역사관들 뭐 문화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좀 퍼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안전한 이 체제들을 좀 바꿔내기 위한 내용이 사회 대개혁의 여러 가지 주제와 담론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이런 이 굉장히 나열해 놓은 이 카테고리들이 네.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국민 주권이 실현되기 위한 제도로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5천만 국민의 모두의 요구 사항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려면 제도적으로 이걸 포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어떤 거냐면 위임 권력에게 모든 권한들이 넘어가 있거든요.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 시장들,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촛불광장에 모여 있는 이 국민들에게 권력을 분점해 주기 위한 제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4.19 혁명이 종료되고 난 60년 4월 19일 날 종료되고 난 그 12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 12월에 우리가 읍면 동장을 다 뽑았습니다. 직접 주민들이. 그리고 시의원들 다 뽑았고 그러다 이제 지방자치가 이 5.16 그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가 해산돼 버렸는데 네. 무슨 이야기냐? 이 광장에 모여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고 이 토대가 확장되지 않으면 방금 김대희 총장님이 얘기했던 수많은 그 카테고리들은 그야말로 실현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어요. 헌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제도적인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네.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반드시 향후 정부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꼭 저는 강력하게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민이 견인하는 사회 개혁 그렇죠. 방안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그 적폐청산 이 개념과는 조금 어떻게 좀 다를까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누가 했습니까? 정부 주도로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검찰에게 맡겼고 그 적폐청산을 잘했다고 했던 사람이 중앙지검장도 되고 검찰총장이 되어버렸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그리고 결국은 수사권 뭐 기소권 관련된 검찰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을 흐린 것이었죠. 이런 적폐청산이 되지 않았던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적폐청산을 이번에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엄격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돌이켜 보십시오.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무죄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 한 명, 박근혜도 지금 사면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청산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국정농단을 해봐야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무죄가 되고 풀려나고 사면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쿠데타가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걸 누가 했습니까? 미안하지만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걸 국민들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 윤석열 파면 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후에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이 뭐라 그럴까 그 사회 개혁 뭐 적폐청산 영역이 너무 좀 인적 청산에만 매몰됐다고 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만 바꾸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도를 못 바꾸니까 여전히 검찰의 문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국민들이 요구했는데 사람만 바꾸니까 검찰총장 바꾸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죠. 여전히 거기에 의해서 민주당 희생양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국가 운영을 민주적으로 또 얌전하게 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 그 삶의 자체가 민주주의적 개념들을 가지고 살았으니 제가 보기엔 너무 좀 얌전했다. 그래서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문제 제기하면 권력기관이 반항하면 좀 어떻든 이게 달래는 영역으로 가버렸던 측면이 좀 있어요. 강구하게 국민을 믿고 가감하게 국회에서 가감한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러한 좀 뭐랄까 머뭇거리는 사이에 오히려 검찰 권력으로부터 쥐어뜯기는 이런 세상이 갔던 거고 그리고 왜냐하면 헌법 영역이 가치가 있거든요. 헌법이 추구하는 각 권력기관이라든가 국가 운영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개헌을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개헌하자 그랬잖아요. 이 제도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상위법이 헌법부터 국민 주권을 철저하게 실현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논의 안 하고 머뭇거리 버렸던 측면이 좀 있는 그러니까 거죠. 8년 전하고 가장 달라진 게 그때는 사람만 바꾸면 된다. 대통령 바꾸면 된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도까지 바꿔야 한다가 가장 큰 지금과 그때의 차이점인 것 그것이 같습니다. 헌법일 수도 있고 헌법에 따른 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문재인 정부가 모든 걸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많은 역할을 많이 했죠.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온라인을 열어서 국민청원 제도를 도입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개혁 과제를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그 당시 그 민주당이 부족했던 건 8년 전에 뭐라고 보십니까, 김석 총장님? 저는 민주당이 그야말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야말로 파티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은 그런 주도 세력들이 지금 이번 그 총선에서 대부분 물갈이가 좀 되어서 다행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에서 일사불란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역할을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좀 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기들의 계파나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복무했던 사람들이 일부는 지금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일사불란한 대우를 형성하는 가운데서 국민의 기대가 좀 모아져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의 상황과는 좀 달라져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걱정거리는 뭐냐면 어쨌든 정부 행정부에 대한 권력을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어제 그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광장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그 지금 현재의 광장으로부터 행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의 맨 앞에 최전선에 좀 서줘야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역시 본인들의 어떤 설계와 내용대로 뭐 벌써부터 뭐 대통령을 결국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예. 그 국민이 뽑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잡고 뭐 이런 것은 그 후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칫 그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만일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되돌아오거든요. 모든 권력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내팽개치는 거고요. 오히려 광장에 모였던 국민을 오히려 반란군으로 더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제가 봐도 지금 상상만 해도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광장에서 요구했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림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8년 전 모습도 그런 거예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국민들한테 특히 이제 우리 지방 분권, 지방자치를 요구했던 지방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연방제 수준의 강고한 지방 분권과 자치를 실시하겠다. 이것도 중요한 약속이었는데 지방 분권과 자치 영역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지역이 얼마만큼 수도권에 비해서 불합리한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 이런 좀 사회적 담론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지만 우선은 탄핵 이 문제만큼은 단기적 과제로서 승리를 하면서 대선 과정이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과정. 뭐 이렇게 필요하다. 저는, 알겠습니다. 잡아낼 필요가 있죠. 자, 시간이 다 이제 돼가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개헌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의 화두들을 좀 어떤 식으로 공론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 30초씩 정리해 주시죠. 김석 총장님. 일단은 모든 요구들이 좀 수렴될 수 있는 광장을 집중으로 해서 지금은 파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요구가 있긴 하지만 그 광장 안에서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 저는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한 가지 더 홍보를 드리면 내일입니다. 21일 오후 4시 예, 금융사 범일 스님께서 사업연합 회장님께서 동지파트 첫 그릇 기부해 주셨습니다. 함께 오셔서 4시에 국민의힘 앞에서 팥죽 드시면서 파면도 이야기하고 순천입니다. 이런 공론 과정도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순천은 이야기했죠. 여수는 흥국제일관 옆에 도로에서 내일 5시입니다. 5시에 모이기로 했고요. 여수는 통지파축이었지만 지난번 일주일 전에는 한 1,500명 정도 여수 시민들이 모였거든요. 이번에는 2,000명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경쟁합시다. 우리 2,000명 모이고 1,5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계속 경쟁하면서 탄핵광장을 만들어가게 해요. 대신 저희는 이제 라디오 전망대를 통해서 향후 이렇게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우리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받아 안으면서 특히 이제 우리 전남 동부권 90만 도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 개혁 과제가 뭘지도 계속 모아 나가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의견들을 MBC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즉각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함께 해나가면 좋을지 사회적 합의 또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 YMCA 토론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